어떤 동물이든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모두 무방비한 작은 존재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렇게 취약한 시기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줬고 마땅히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오히려 다시 그것을 뺏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미국 오하이오에서 일어났고 생후 고작 28일밖에 되지 않았던 페리스 텔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에서 1980년 3월 29일 차이나 아놀드라는 여성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많은 조사를 해봤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기 전에 두 번의 사건에 휘말려 법정에 섰었다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는 2000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녀는 다시 한번 붙잡히게 됐고 유죄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이나 아놀드는 2005년 8월에 페리스라는 딸을 낳은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녀는 4주 동안 남자친구 터렐 텔리의 집에서 지내며 페리스를 보살폈습니다. 2005년 8월 29일 터렐과 차이나는 육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숨을 돌리기 위해 터렐의 여동생에게 조금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터렐과 차이나는 오랜만에 가지는 자유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둘은 만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마셨습니다. 만취 상태가 된 그들은 평소 쌓여있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우 민감한 주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페리스의 친자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터렐은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 소문에 따르면 차이나는 상담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이나는 당연히 그 소문에 대해 부인했지만 다툼은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밖에서 싸우던 그들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도 같은 주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차이나가 사과의 의미로 키스를 했던 걸까요?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차이나가 터렐의 입술을 물어 뜯었습니다. 그래서 터렐은 주차장에서 차이나를 때리고 밀쳤습니다. 그리고 터렐은 집에 머무르는 것을 포기하고 불량배들이 많은 길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충분히 다스린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터렐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딸 페리스는 차이나가 자고 있는 소파 바로 옆에 있는 베이비 시트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페리스도 자고 있는데 굳이 차이나를 깨워 얘기를 나눌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도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터렐은 잠에서 깨고 페리스를 살펴보러 갔다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페리스는 체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리스의 몸에는 수상한 화상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즉시 그는 차이나를 깨워 함께 페리스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페리스는 이미 숨을 거둔 것입니다. 차이나 아놀드는 즉시 붙잡히게 됐지만 어째서인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 사건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차이나와 터렐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녀가 페리스의 목숨을 거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터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조금 더 충실했다면 페리스가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페리스의 사인은 충격적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바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리스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잠시 집 밖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가동 시간은 2분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리스의 신체 내부 온도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검시관 중 한 명은 이 사건에 대해서 페리스는 산채로 요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나는 즉시 다시 붙잡혔고 몽고메리 카운티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 차이나는 감방 동료였던 린다 윌리엄스와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둘은 함께 지냈었기 때문에 린다는 차이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차이나는 린다에게 그날 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털어놨던 것입니다.
그녀가 전자레인지에 페리스를 넣은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남자친구 터렐이 페리스의 친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홧김에 이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보통 수감자들끼리의 비밀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이 고자질을 하게 되면 남은 옥살이가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린다는 차이나가 말해줬던 것을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결정적인 증언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더욱 힘이 보태주게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터렐은 뜻밖의 이야기를 언론에 전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그에게 이웃집의 아이가 페리스를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시에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아이의 증언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린다의 증언이 더욱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추가로 만약 페리스가 터렐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떠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식 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페리스의 목숨을 거둔 것은 터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바람을 피운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법원에 의해 병리학자는 페리스의 화상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와 비슷하게 사망한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화상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페리스가 들어간 전자레인지는 위에서 쏘기 때문에 얼굴, 가슴, 그리고 팔, 다리의 전면에 큰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화상이 아니라 신체 내부가 익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페리스를 데려갔던 병원이 응급부서의 의사는 깜짝 놀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것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어쩌다가 화상을 입은 건지 물었을 때 그녀는 아이가 화상을 입었냐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집을 수색했을 때 바닥에 있는 깨진 플라스틱 욕조를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떨어진 살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페리스의 DNA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페리스는 가중살해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즉, 그녀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25년간 수감된 후가 석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지만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차이나의 변호를 위한 중요한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법원의 태도를 문제삼아 그녀의 유죄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나는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방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린다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철회하면서 차이나의 무죄 석방이 현실화될 것 같았습니다. 2011년 5월 차이나의 마지막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당시 차이나는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집에는 터렐도 그녀와 같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에 페리스 때문에 한번 잠을 깼었지만 계속 혼자 있었다고 말했고 검찰 측도 강제로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쓸데없이 길어졌지만 결국 모든 정황과 증거들은 차이나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고 결국 그녀는 가중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선고를 하기 전에 그녀의 정신건강 상태를 먼저 검사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큰 정신적인 문제도 없었고 지능도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술에 대한 저항력이 너무 낮은 편이고 자주 우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녀의 행동은 모두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전자레인지에만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넣고 문을 닫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이후에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데려간 것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1년 5월 20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까지 가능했었지만 변호사가 그건 더 나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법원에 호소했던 것이 먹혔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변호가 통한 것이 의아합니다. 그리고 터렐은 페리스의 죽음 이후 DNA 검사를 통해 그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자신이 페리스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부인한 이유는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터렐은 그녀에게 옆집 이웃과 잤다고 고백했고 그녀는 그것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터렐 나름대로 계획한 복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